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삼촌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지만 50일선 저항 맞는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또 아니고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고 나서부터 해서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부 상승분이 반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 이런 이슈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이슈들이 과연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연준 금리 인하의 투자은행들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서프라이즈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국채 매입은 예상 받기라고 하죠. 예상 받기인가요, 이게? 제가 11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재무부에서 만기가 돌아오면서 단기채를 내서 롤오버를 한다. 단기채 매입한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QT 종료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제 만기 상환금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재투자를 어디다가 T빌 단기채권에다가 매입을 한다라고 했죠. 왜 이런 단기채권에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일단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죠. 리플을 투자를 하든 비트코인 투자하든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하시던 간에 제 영상들은 보통 이런 이제 모든 코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무튼 우리가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든 뭘 투자를 하든 간에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 결국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돈이라는 게 과연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이더리움이 크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이죠? 이더리움은 또 이제 크립토 시장 안에 있는 하나의 코인입니다. 이 크립토 시장은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위험자산 시장 안에 있는 하나의 시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안전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 돈의 흐름으로 따졌을 때 이더리움이 결국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야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따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자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겠죠. 자, 근데 이번에 연준이든 미국이든 어디서 또 이제 단기채를 매입한다라고 했나요? 뭘 매입한다 했어요? 단기채죠. 국채를 매입을 한대요. 국채라는 건 뭐예요? 안전자산 시장의 하나일 뿐이래요. 그쵸?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 위험자산 시장 안에 자금들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위험자산 시장 안에 또 이제 자금을 풀어 헤치면서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주면 좋죠. 코인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든 미국이든 간에 단기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단기채를 매입한다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가 있어요.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가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인데 보시면 바닥을 치고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은행 지급준비금 계좌에 돈이 없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왜 지급준비금을 늘리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너무나도 낮은 상황, 은행이 돈이 없어서 헐떡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의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은행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출을 줄이게 돼요.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는 안전자산, 국채까지 팔게 됩니다. 자, 국채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국채는 뭐라고 했죠? 미국이 대출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했어요.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억 정도를 미국 국채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재정 지출을 쓰이든 간에 뭘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채가 만기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은 저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한테 대출을 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은행이 돈이 없어서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안전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 증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쵸? 위험자산 시장에 좋은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떨어지는 건 뭐다?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보시면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정도에 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낙폭을 더 확대해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지루한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우리 계속해서 단타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 단타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코인으로 해야 될지를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죠? 바로 테더 도미넌스예요. 이 테더라는 것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의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현금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밑에는 중간에 있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테더 도미넌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 올라가죠. 그럼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 빗각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 또 올라가겠죠. 이 밑에는 뭐죠? 에이브예요. 그렇죠? 시장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 중에 하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상승이 더디냐? 아니에요. 이거 이전에 자 보세요. 이때 11월 2일 날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 줄 때 20% 넘게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맞고 떨어지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바로 17만 5천 원이에요. 아시겠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에이브는 27만 5천 원짜리들, 체인링크도 제가 좀 이따 다시 잡아드리겠지만 에이브는 27만 5천 원짜리들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한 470만 원 정도에서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됨으로써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해서 시장의 방어 용도로 해서 유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할 일은 전혀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